보세 창고나 보세 전시장, 보세 공장 같은 보세 구역에서 일하는 보세화물을 취급하는 관리자이고요. 서령 특허를 받아야 되는 특허 보세 구역들을 신고할 때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되는 자격증입니다. 특히 수입을 예를 든다고 한다면 물건이 우리나라에 수입돼서 들어온 다음에 관세를 납부하기 전까지는 사실은 요청한 사람의 화물이 아니죠. 관세를 납부하기 전까지 화물을 보세화물이라고 하는데 그 화물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창고에 보세화물은 이제 6개월까지 장치가 가능한데, 예를 들면 6개월 지났는데도 화주가 가끔 권리 포기하신 분들이 계세요. 식물류라든지 그런 곡물류를 갖고 오셨는데 때를 놓치시거나 판로를 놓쳐서 판매가 안 되는 경우는 관세 납부하고 내가 판로에서 돈을 뒤집어 쓰느니 그냥 포기하겠다 하신 분들은 이제 체화가 되거든요. 그럼 여기 창고에 있는 상태로 주인이 없어져 버린 거죠. 그러면 나중에 세관에서 모아서 공매 처리하세요. 그 과정까지 다 통틀어서 관세를 올바르게 납부 빨리 하고 빨리 가져가고 싶은 화주도 있을 거고, 간혹 가다가 녹화하신 분들도 있으시고, 다 통틀어서 그 물건들은 보세 구역, 자기네가 운영하는 보세 창고도 있을 거고요. 저희처럼 영업용 보세 창고라고 해서 화주분들로부터 의뢰받아서 물건을 보관해주고 거기에 되는 그 관리비라든지 작업료를 받고 보관해주는 그런 창고도 있을 거고, 보세하면 무조건 보세 구역 안에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라고 보긴 좀 어려운데요. 물건이 들어오고 나가는 수출 전반에 실무적인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물건이 들어왔을 때부터 또 재고 관리, 또 물건을 간혹가다 이제 세관에서 검사도 또 시행할 때가 있어요. 적합 목록과 맞는 일치한지 보기 위해서 검사할 때 있는데, 검사할 때도 세관 직원들하고 저희 보세사 같이 입회하에 물건을 개방해서 확인도 하고, 수입 신고가 완료되면 출고까지 이상 없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보세사가 수출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령을 준수해야 되는 상황이죠. 화주분들은 그거랑 또 마음이 좀 다르세요. 수입 신고가 다 완료되기 전에 빨리 받고 싶은 마음도 있으시고, 검사 완료되고 수입 신고 진행 중이고 나 지금 세금 낼 거니까 내 거 물건 빨리 내줘. 사실은 통과 절차가 완료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 내드릴 수가 없어요. 화주에 요청하고 관세법 지켜야 되는 그 사이에서 생기는 좀 이렇게 애로사항 이런 게 좀 있고요. 바뀐 법령이 나올 때마다 또 이제 책자들 나오게 되면 저도 공부하고 가끔 이제 세관에 이제 자료를 제출할 때가 좀 있거든요. 전에 이게 아니었던 것 같은데 들어가 보면 작지만 조그만 변화들이 좀 있어요. 뭐 기간을 바꾼다든지 과태료 금액이 바뀐다든지. 근데 사실 화주분들은 거의 관심이 없으시죠. 그건 난 너한테 이름을 했으니 해다오. 당연히 제가 맡아서 하는 거지만 전 이래서 안 됩니다 얘기를 하면, 심한 경우는 이제 막 큰 소리 좀 내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너는 자꾸 그렇게 하면 딴 데 갈 거야. 어느 창고 넣었는데 빨리 해주더라. 그런 경우에는 좀 어려움이 있죠. 지켜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이제 보세 업무를 보고 있는 관리자이지만 물류 창고에 있는 직원과 또 물건을 넣는 그 거래 쪽 화주 간의 그 서비스업이다 보니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중국에서 고사리를 가지고 들어왔어요. 다행히도 중간에 창고를 정산을 한 번 해주셨어요. 결국 못 파니까 끝끝내 갖고 있다 수입 신고 못 하시고 그냥 채화로. 근데 그 사이에 상한 거예요. 막 부패되기 시작하고 공매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세관에 신고를 해서 이 물건이 지금 부패가 좀 더 심해져서 옆에 있는 다른 화물까지 오염을 시키겠다 해서 보고 드리고 화주한테 동의를 얻을 테니 이걸 폐기할 수 있게 해다오 해서 화주한테 동의를 구했어요. 자기는 그 물건을 찾아가지 여력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서, 그렇다면 폐기라는 거에 동의해다오. 너가 전에 보내준 창고료로 폐기 비용을 지급 끝내겠다. 그래서 그걸 동의를 받고 세관에 신고했더니 확인해주고 폐기 명령을 주셔서 폐기를 한 적은 있어요. 운이 좋았죠. 그렇게 중간에 창고를 정사 못 받는 경우에는 그냥 창고가 다 리스크를 안아야 되는. 세관에서 좀 더 신경 써준다고 하지만 사실은 뭐가 됐든 영업용 창고들이다 보니까 그 화주하고 관계된 비용 부분들까지는 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좀 있죠. 그냥 보세함을 다뤘다라는 것보다는 제가 직접 보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임했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도움이 되겠죠. 예. 보세사 자격증이 있어야 보세 창고를 서령 특허를 신규 내는데 의무사항이니까 꼭 있어야 되거든요. 보세사 자격증 하나만 가지고 이제 크게 대우를 받거나 그런 자격증은 아니고요. 업무를 하면서 필요한 자격증이다 보니까 뭐 보세사 자격증 하나만 갖고 취업이 막 잘 되거나 그런 건 좀 없어요. 항만공사에서 주최하는 물류가 궁금해라는 물류 토크 콘서트를 한번 했었는데
거기 이제 물리센터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참석을 해서 간단하게 이제 강의도 좀 하고 또 취준생들하고 이제 취업 관련되는 간담회를 하는 자리였는데 물리센터에 관심 있는 취준생 중에 하나가 저는 보세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가지고 있는데 취업에 도움이 됩니까? 라고 묻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보세사 자격증 있으면 취업이 너무 잘 돼요라고 말을 못했어요. 업무에 필요한 만큼만 채용을 하는 경우가 많고 저희도 같이 일하는 직원들이 자격증을 따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희 쪽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보세사 자격증을 땄고 내년에도 보세사 자격증에 관심 있는 직원들은 자격 시험을 응시할 계획이 좀 돼 있어서 보세 자격증으로서 대우를 좀 받고 한다라고 하면 업무를 보거나 도움받고 좀 좋을 텐데 아무래도 현업에만 필요한 자격증이다 보니까 그런 좀 애로사항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보세 자격증을 갖고 있는 보세사에서 업무를 보고 있지만 또 회사 내에서 이제 중간관리자 이상 업무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인사노무 업무도 봐야 되고요. 또 인천 중구 소재에 있으니까 구청 가서 업무도 좀 봐야 될 때가 있고 보세사는 보세 업무만 봐야 한다라고 해놓으셨어요. 근데 현실하고 조금 안 맞는 거죠. 영업 관리도 해야 되고 보세 업무 없을 때는 거래처 영업 관리도 해야 되고 시설 관리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역량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는 조금 더 그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조건을 좀 분위기를 좀 기류가 형성되면 좀 더 좋을 텐데 보세 자격증 갖고 있는 인원이 2만 명이 되는데 실제 채용에 쓰는 인원들은 3천 명 정도다 보니까 적은 비중이잖아요. 그래서 많이 채용이 된다거나 하면 자격증을 취득했던 그런 취준생들이 이 자격증이 정말 도움이 되겠구나 더 많이 공부해야지라고 할 텐데 지금은 취업에 플러스를 하나 받을까 하고 그냥 자격증을 따놓으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서 사용되지 않는 자격증이 좀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